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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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병헌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최고 들어갈까요? 오늘 책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 그 주황색 책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요 책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 책은 저희 백선현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인데요. 아마 이 책이 지금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찾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요한 하리라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 하리 씨고요. 하리보 생각난다. 하리보.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저도 지금 하리보가 뭔가라고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젤리였죠. 이제 네. 이 책은 보시면 아마 저는 먼저 이 책을 저는 올해 1월에 읽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나는 왜 이 책을 선택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 책을 선택할까? 왜 선택하셨어요? 왜요? 요즘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가님이? 예. 왜냐면 나는 왜 스마트폰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걸까? SNS에 빠져 있는 걸까? 재밌으니까 그렇죠 뭐. 맞아요. 이 도파민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게 못 이긴 거에서 나만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만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도 혹시 ADHD는 아닌가? 집중력이 저하된 상황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요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지금 요즘 되게 혼재된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옛날에는 유튜브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예전보다 에지이지가 기억이 나니까 요즘은 내가 많이 떨어졌구나를 문제 인식을 해서 이 책을 볼 텐데 디지털 세대들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 네. 핸드폰을 손에 짚고 태어난 아이들은 네. 이 문제인식을 못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 그러네요. 그럴 걔네는 수도 있겠다. 도둑 맞았다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그런 요즘에 집중력 저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책이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우리 약간 저도 교육 현장에 있으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거든요. 뭐예요? 강의를 하다가 조금만 자신의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냥 뭔가 마가 뜬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말로는 조용해지면 그 순간 바로 휴대폰을 되게 잡는 기분 분들이 계세요. 나쁘지 않아요? 난 되게 기분 나빠. 저는 내가 강의하는데 핸드폰을 봐? 난 기분이 너무 나빠. 저는 예전에는 마음이 그러면 상했는데 나 뭐 한마디 해 그 사람한테. 난 솔직히 해요. 뭐라고 하세요? 핸드폰 놓으시라고. 둘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강의하다가 핸드폰 보시네요. 강의하다가 강의가 재미없어요? 나 말을 막 걸어요. 다 보라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그렇게 해요 강의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을 딱 잡으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바라봐요. 보고 저분이 집중력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감정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잠깐 바라봐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번아웃이라든가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터치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견이 강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주도권이 뺏겨서 휴대폰을 잡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약간 단체적으로 말해요. 지금 혹시 업무 중이신 걸로 인해서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다면 주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교육장에 있다라는 걸 다 담당자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휴대폰을 지금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지금 교육 중인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을 하십시오 하고 다 막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분도 요한하리 님도 마찬가지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집중력 저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정말 스마트폰이 원흉이었을까? 아니면 노동이 문제였을까? 등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250명을 전문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250명의 전통 그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붕괴되고 있다. 미국의 10대들은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65초? 65초. 와. 끝났네요. 그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미국인들이지만 단 3분이래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요한 하리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250명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연구하게 된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서 내 삶이 좀 훼손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쪽으로 갈게요.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좀 인상 남았던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 나온 지 7년 됐잖아요. 네. 7년 차인데 제가 유튜브를 언제부터 좀 봤냐면 저는 한 2년 전부터 본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저 좀 느리잖아요. 페이스북도 두 분 덕분에 제가 시작했었잖아요. 네. 제가 좀 이게 느리거든요, 이런 게. 근데 유튜브를 제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카페에 가서 책을 보면 반나절이나 하루면 책을 한 권 싹 끝냈어요. 네. 그래요?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었거든요. 맞아요. 막 물론 이제 하도 오랫동안 많은 책을 이제 봐와서 그런지 약간 좀 이제 매너리즘이 빠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일정이 없어서 카페에서 편안하게 이제 책을 볼 때 보면은 책을 보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시간 반.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카톡 하나 울림 왔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하나를 살짝 봤다가 1시간 훅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끄고 다시 책을 봐요. 책 보다가 또 뭐 연락이 와서 핸드폰 또 만지게 되면 이상하게 뭐 페이스북이나 또 한번 확인했다가 페이스북 보면은 또 무슨 요즘에 그 10초짜리인가 뭔가 그 짧은 거 있잖아요. 릴스, 쇼츠. 네. 그거를 또 보면은 또 다음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페이스북을 또 한 30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올리면서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면 또 30분 1시간 또 훅 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빠져드는 그 맛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약간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책 읽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일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문자를 자주 확인한다면 문자를 쳐다보는 찰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 집중력을 되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까지 잃어버린 것이며 이 시간은 훨씬 길 수 있다. 어른 말했다. 실제로 생각하는데 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작업 전환의 시간을 쓴다면 뇌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스크린타임 기능이 하루 핸드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이라고 알려준다면 사실 우리는 집중력을 상실함으로써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갤럭시 안드로이드도 이 스크린타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쓰는지 저도 보니까 한 4시간 되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 본 게 그게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켜져 있는 건 시간을 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4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업무적으로 우리 핸드폰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 제일 중요한 게 노트북이랑 핸드폰인데 그쵸. 특히 이제 핸드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주문 전화 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전화뿐만 아니라 뭐 자료 찾는다든가 또 우리가 이동이 많으니까 이동하면서 봐야 되고 또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나 모든 업무 처리 다 카톡으로 하니까 이 처리가 저는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얘기처럼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보다가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펴서 잠깐 본다? 근데 보다가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영상도 보다가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면
뭐 30분 1시간이 그냥 지나. 맞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보면 계속 이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쇼츠라든가 릴스 이런 영상 재밌는 거 내가 그런 관심 있는 걸 보면 그게 자제하지 못하고 도파민 중독이 계속 중폭된대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처럼 빠지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 뭐 솔루션도 있을 텐데 이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으려고. 근데 프리미엄 가입했어요? 예? 그 노래 틀려고. 없으면 안 되는데. 노래 가입했죠, 저도. 에센셜 노래 틀어야 되니까. 아니 노래도 노래고 그거 안 돼요. 해자지 마세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한 10일 정도를 프리미엄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너무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 그러면 내가 안 보게 될 것 아니 같아. 안 보지 않아. 그냥 광고를 보게 돼요. 또 참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콘텐츠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거 쓸데없는 광고를 보는 시간에 더 보는 게 낫죠. 아닌가? 이게 바로 합리화라는 거죠. 아 네. 여튼 물론 안 해봤는데. 저는 유튜브가 너무 그럴까? 중요하니까 저는 나는 광고 나오면 다시 환기가 될 것 같아. 아씨 그래 아씨 됐다니까 대사 안 봐. 근데 들어서 안 봐. 유튜브가 다른 채널을 보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필요한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활용하기 따름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세 명이 그러니까 저희 직업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이 광고가 저희한테는 좀 불필요한 거죠. 뭐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컨텐츠를 활용해야 그쵸,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나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은 뭐 유튜브를 맞아요. 자주 틀어야 되는 직업이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해야 될 거고 직장인분들 아니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 끊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나는 그치. 끊겠다고. 병원 소장님은 선택 끊으세요. 자유유지 지금 하고 있는 OTT 뭐가 있어요? 유튜브. OTT가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이런 보고 있는 유튜브. 거. 하나요? 네. 넷플릭스 안 해요? 네. 티빙도 안 하고? 네. 오, 대단하네. 저 이번에 티빙 했죠. 그러니까 원래 티빙 있는데 저 티빙 저 다큐멘터리 저 나오는데도 저 안 했잖아요. 아 그쵸. 되게 알뜰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은데. 전 너무 많아요. 티빙,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저 디즈니 두 분에 플러스. 비해서 돈을 덜 벌잖아요. 전 디플도 해요. 네. 디플이 뭐야? 디즈니 플러스까지 하는데 와 티빙이 이번에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재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1년마다 이제 그 1년 해고 끊어 이제 그만해. 하는데 티빙에서도 이제 급이 두 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저렴한데 광고를 보겠습니까? 하나는 유튜브랑 똑같네. 근데 무조건 티빙은 회원권을 내야 되거든요. 비용을. 광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광고를 내지 않고 그냥 쭉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3만 원, 5만 원 안 겠다고 광고를 보면서 난 티빙을 보겠다. 선택을 했거든요. 네, 광고를 봐야 돼요? 네, 광고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이 광고가 1분짜리도 있고 59초짜리도 있고 뭐 다 다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그럼 봐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요. 이때까지 내가 광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시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내가 5만 원을 다시 내겠다 하면서 바꿨는데 어찌됐든 이제 광고 뭐 시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내가 유튜브 OTT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루 종일 안 보는 날이 있어요. 강의한 날? 강의한 날도 그렇고 제가 재미있는 날은 핸드폰을 아예 안 봐요. 카톡조차 신경을 안 써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제가 놀러 갔어요. 제가 놀러 가는 사진은 SNS 안 올리는 편인데 놀러 갔어요. 뭐 예를 들면 산에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 거의 핸드폰을 안 봐요. 그 산에서 살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만약 어딜 가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삶이 재미없고 지루해지면 그때 핸드폰을 찾는구나. 일리 있어. 일리 있어.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찾는 이유는 내 삶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 아무것도 때문에 안 하니까 보는 거야. 그쵸. 그러기 맞아. 때문에 휴대폰을 찾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왜 과거에는 과거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얼어수목 금금금인데 핸드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휴대폰 있다 할지라도. 그치. 아니면 또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밖에 초등학생들도 밖에서 놀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위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위험이란 건 어느 순간 다 있었지만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옆집이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은 안 했죠. 편안한 재미에 우리가 중독되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누워서 편안하고 재밌잖아.
에너지 안 써도 되고. 그럼 나는 진짜 많이 보는 난 제 인생이 재미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휴대폰을 많이 본다는 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네모난 컨텐츠 모바일 속의 컨텐츠보다도 근데 내 삶이 재미없는 거야. 멘토님 가장 재밌게 사는 분 아닌가?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혹시 스캔스쿠버 가서도 유튜브 봤었어요? 아니 쉬는 시간에 보죠. 그 쉬는 시간을 못 참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난 이거 같아요. 뭐냐면 그 비어 있는 시간을 못 참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어쨌든 쉴 거 아니에요. 뭐 밥을 먹든 그럼 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빈 시간을 못 견뎌서 이거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강의 중에도 강의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쉬잖아. 근데 나는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피드백이 늦으면 답답해. 왜냐하면 나는 항상 보고 연락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락을 늦게 해봐야 50분이야. 강의 때는 안 보내니까 강의 끝나면 쉬는 시간 보니까 바로 피드백 줘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중인데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아니면 뭐 자료 같은 거 바로 조그만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드백이 빨라. 그런데 내가 보냈는데 어떤 분은 막 5시간 뒤에 연락이 와. 근데 내가 보니까 강의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연락을 안 하지? 아니 최소한 강의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강의 중인데 오후에 드릴게요.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래요. 그래요? 난 그래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제가 잘못했나요? 조금. 아니 그 잘못이에요. 다른 잘못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못 기다리겠어. 이게 답답한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답답하다라는 건 이거는 유경철 대표. 그러니까 그 얘기 왜냐면 그만큼 핸드폰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거의 핸드폰 보고 뭐 엄마 할 것은 엄마 하고 아니면 할 게 없으면 그냥 뭐 뉴스라도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이제 시작하면 다 시작하고 그리고 뭐 어디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차 운전 안 할 때는 뭐 그냥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하면 무조건 핸드폰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집착인가 봐. 유경철 대표님 여기서의 포인트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나한테 진정으로 쉰다는 건 어떤 게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휴식의 의미가 어떤 건지 도파민 뿜뿜뿜이 쉬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쉬는 거는 내가 이런 줄 알고 있는 쉼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쉬는 건데. 저 중독됐네. 맞아요. 멘토님. 근데 사실 TV를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것도 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움직이잖아. 근데 나는 그 빈 공간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원래는 참았었지. 근데 중독이 돼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독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유경철 도파민 대표님은 중독. 내가 쉰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쉰다라는 건 뇌가 쉬는 거잖아요. 머리가 쉬는 거잖아요. 맞아요. 머리가 휴식을 취해야지만 이제 다시 뭐 창의적인 생각이 열리고 뭐 등등등이라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뭐 세라토닉도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찰나가 견디가 좀 힘드신 케이스.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 생각해. 자전거도 음악 들으면서 타잖아요. 듣지 마세요. 듣도록 강제적으로 이거 꽂지 말고 뺏고 그냥 그러면 좀 낫지. 그러면 몸을 실으면 아무 생각 무념무상으로 하면 그게 저 의도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전거를 타는데 가끔씩 그때는 이어폰을 안 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어폰 버려야 돼. 그냥 풍경만 보고. 그러니까 이어폰 버려야 돼.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를 타거나 무엇인가 활동할 때는 행동하는 거죠.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그럼 때. 그냥 누워 있는 거? 그냥 누워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런 잠깐의 쉼도 허락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소파에 앉았어. 그럼 진짜 쉰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싫어. 명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쪽도 약간 심리 분야니까 나 잘 모르잖아. 근데 책에서 봤는데 뭐 능동적 쉼이 있고 수동적 맞아. 쉼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뭐해서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능동적 쉼에서도 약간 이런 어떤 뭔가 도파민이 막 뿜뿜뿜 나오게 하는 능동적 쉼으로 이게 변질되기 쉬울 것 같아. 해석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아까 성격도 약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야.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쉬는 게 좋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날 그냥 나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그냥 책 읽거나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아니면 조용히 있으면서 이게 쉬는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뭐해서 예를 들어 뭐 클럽 가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뭔가 강하게 클럽 얘기할 줄 알았어. 나 미안한데 예를 들어 예측했어. 예를 들어. 안 가지만 요즘에 예를 들어 이게 난 쉬는 거거든. 물론 그렇지. 끝나고 나면 피곤하겠죠. 몸은 피곤한데 난 이게 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쉼인 것 같아요. 괜찮은 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쉼을 그때도 도파민이 쭉 올라왔을 텐데 네. 그 도파민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클럽 가고 매번 사람을 만날 수는 그렇지, 없으니 그렇지. 그거를 대체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대체로 대체적으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은 거야. 항상. 근데 또 이런 건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OTT를 보면 사실은 나는 좀 허탈하거든. 왜냐면 쭉 보다가 막 1시간을 봤어요. 그러면 맞아. 나 뭐 한 거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진짜요? 약간 허전해. 난 너무 좋아요. 허무해. 아니야. 그래도 다르네. 나는 멘토님 뭔 얘기한지 알아. 뭔 얘기하는지 알아. 근데 나 이거 난 바꿨어. 방법이 있어. 유튜브를 그러니까 제 취향이에요. 이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역사나 세계사 유튜브만 들어요.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허무하지가 않아. 새로운 지식을 또 배우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그러면 만족스럽더라. 결국 유튜브도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난 되게 좋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무슨 막 무슨 무비 클립 이런 거 있지 막 성우가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그때 영화 또 결론도 안 보여줘. 클라이맥스 보여다 끝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그게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되게 다른 것 같아. 저는 다른 거야. 유튜브 뭐 보냐면 두 분하고 되게 다른 걸 봐요. 저는 뭘 봐요? 강아지를 봐요. 저는 강아지가 강아지 키우지도 강아지 꼬리 흔들고 앉아 일어나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걸 많이 봐요? 저는 거의 1시간 넘게 봐요. 한번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럼 이거는 뭐 저는 강아지를 못 힐링 기르니까 타임이니까. 강아지 말티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은 좋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갑자기 사업 아이템이 하나 생각났어. 멘토님. 아니 나중에 그 얘기. 이거 이따 술 먹으면서 얘기하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집중력이 너무 내가 낮나? 그러니까 멀티태스킹해서 그래요. 뭐냐면 얼마 전 유퀴즈에 그 강북 삼성병원에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나오셨거든요. 네, 참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긴 한데 정확하게 내용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휴대폰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맞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뭐야?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느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다. 그렇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걸 통해 이걸 봄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 오늘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병훈 선생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한 권의 책을 다 읽어야만 했는데 맞아. 못 읽었어. 유튜브를 보느냐고. 그러면 맞아. 그건 문제다. 근데 책을 다 읽고 유튜브를 봤다. 괜찮다. 그건 괜찮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그러니까 할당의 문제인 것 같아. 시간 관리. 예를 들어 나는 주로 여행을 주로 보고 아까 강아지를 보는데 여행을 보고 제 알고리즘은 여행이 한 80%예요. 그래서 뭐 빠니보틀, 곽튜브부터 해가지고 네. 막 여행 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엄청 캐틴 따고도 봐요? 당연하지. 엄청 나와요. 근데 나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가보지 못한 걸 보면서 막 새로움을 느끼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사설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근데 뭘 봤냐면 김 부장의 다이어리라는 유튜버인데 뭐냐면 뭐야? 그분이 50대 초반에 퇴사를 해서 물론 좀 아파서 그런 건데 퇴사해가지고 혼자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뭐죠 파이어족이 된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많이 보셨나 봐요. 라는 생각. 돈이 문제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인드가 뭐냐면 조금 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삶을 살겠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나름 힐링을 느낀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대리 경험. 힐링을 느끼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60 정도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는 되게 나에게는 행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걸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됐을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SNS를 보냐고 OTT를 보냐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내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책의 앞에 보면 이 작가가 사실 핸드폰을 다 해제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그냥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핸드폰에 그쵸. 집착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은데 나는 이 지금 아까 우리 박수현 대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충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 외에 다른 걸 다 해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일을 내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내가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공연 보고 이런 것도 내가 가능하다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그 문제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거 하느라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개인의 차이다. 개인의 퍼포먼스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핸드폰도 그런 것 같아요. 집중도 내가 집중을 1시간 해서 퍼포먼스를 냈어.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해. 그러니까 핸드폰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일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쵸. 보통은 그거 다 해낸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네. 해석을 해서 네. 이제 거의 시간 다 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보면 그러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지금 Z 그쵸. 이후 알파 그쵸. 세대들은 도둑 맞았다는 느끼조차를 모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삶이니까. 우리 세대는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지금 뭐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책만 보던 어떤 삶이나 핸드폰이 없었을 때 삶을 우린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집중하던 우리의 모습과 요즘의 나를 비교해 보면 저의 개인적인 사례로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제 개인적인 사례로. 맞아요. 오케이. 근데 동의. 변화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여러 가지는 있죠. 제가 이제 실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향상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시간을 많이 공을 안 들이더라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것도 아마 영향은 줬을 것 같아요. 실력이 늘었을 테니. 맞아요. 근데 시간을 투여하고 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쭉 하는 그 시간은 확실히 떨어진 건 맞다. 줄어든 건 맞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저는 핸드폰, 특히 유튜브 같은 영상들, 자극적인 영상들이 저는 영향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집중력을 도둑 맞은 게 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안으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위안이라고 생각해요. 위안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집중력이 짧아진 건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그래도 할 일을 하면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 대안은 뭐예요? 대안? 집중력을 더 키우기 위한 대안. 집중력이 짧아진 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이런 거 줄여. 그럼 될까요? 그 대안. 아니, 솔루션. 솔루션이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그건 제가 없애야 돼요. 그건 저 예, 지금 핸드폰을 말할게요. 없애야 돼. 없애야 유튜브를 자. 안 봐야 돼. 자, 휴대폰이 왜 즐거울까라고 바라보면 왜 즐거울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왜 즐거울까? 그것부터 찾아가면 돼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유튜브가 왜 좋은가? 재밌잖아. 재밌는데 왜 재밌는가? 너무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즐거움을 주잖아요. 바로. 그렇죠. 맞죠? 켜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나오는 순간부터 저희 도파민은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간의 행복이 아니죠. 단기간의 즐거움을 주는 게 바로 SNS라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쇼츠.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중에 쇼츠를 더 많이 보잖아요. 너무 짧게 행복을 주니까요. 영화 한 편은 다 못 봐 내가. 그러니까요. 왜 앞으로 넘기고 있어.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넷플릭스를 왜 좋아할까? OTT를 왜 좋아할까라고 하면 저는 OTT 만약에 1시간짜리 영화면 1시간 다 안 봐요. 재미없는 부분은 맞아. 건너뛰어요. 다 건너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3-4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왜 극장이 가는 것보다 넷플릭스가 더 좋을까? 콘텐츠가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감기와 빨감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생분들도 저는 집중력이 되게 떨어졌다고 봐요. 교육생분들도 예전에 영상을 보면 흥미로워했지만 이제 영상도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관심이 없고 즐거움을 팍 주지 않으니까. 저는 현대사에 왜 집중력을 도둑맞았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을 못 참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면 옛날에는 기다려야지만 즐거움을 만났거든요. 친구랑 약속을 잡았으면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을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림을 견디는 거. 기다림 뒤에 우리가 무엇인가 에버랜드 가면 돼. 즐거움이 올 거라는 거.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해 그 되게 이병헌 소장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에버랜드 가면 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같아요. 즐거움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이라는 거를 너무 순식간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재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재미라는 요소를 이렇게 도파민 빵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재밌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재밌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삶의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계 속에서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갈등 생기니까 이렇게 친구 만나봤자 뭐해.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하는 게 더 행복해. 맞아. 그래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이래서 그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비혼. 후후.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기다림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의 즐거움을 복원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뭔데요? 즐거움. 뭘 근데 복원해요? 그건 개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험. 경험? 내가 삶이 재밌게끔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는 경험. 아니면 친구가 없으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트레바리처럼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을 가는 경험. 여행을 하는 경험. 밖에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내 삶의 즐거움이 복원이 되는데 뭐 해야 돼 하면서 휴대폰만 찾아보는 건 결국엔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의할 때 재밌으면 휴대폰 안 봐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잘 안 되면 그때 저는 워치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회피하고 싶어서 이 공간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삶의 재미를 복원시켜라. 그러려면 경험을 좀 많이 쌓아라. 이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요즘 책 읽을 때 되게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맞춰놔요. 30분으로. 알람 맞춰놓고 그 전까지는 핸드폰 안 봐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알람이 끝나면 그때부터 휴대폰 딱 봐요. 그리고 다시 알람 맞추고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마무리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그냥 저는 이런 얘기 이렇게 한번 결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핸드폰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집중할 때 그냥 확실하게 하고 아까 얘기한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집중할 걸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핸드폰을 하든 영화를 보든 내가 정말 원하는 즐거움 찾자.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문제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세대는 운이 좋아서. 근데 그러네요. 디지털 세대들은 어떡하냐 이거. 그냥 삶이니까. 우리는 알잖아. 얘네가 되게 짧은 집중력이랑 아까도 약간 좀 비하 섞은 약간 그런 게 좀 섞여 있었잖아. 요즘 아이들은 저도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교육 가보면 깜짝 놀랄 때가 애들이 10분을 못 버티더만 보니까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거 보여요.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 그럼 이게 전반적인 우리 아이 세대의 전반적인 그거라면 이거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냐? 고민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 부제가 진짜 좋거든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라. 나의 재미와 즐거움의 주도권을 SNS 뭐 OTT에 넘기지 말아라. 내 주도권 내가 잡아보자.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